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뜨끈뜨끈하게 그냥 등 좀 지지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엉덩이를 이제 든든하게 그냥 지질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건빵 주머니에다가 2개 넣고 찬바람이 불어서 안면 마비가 되는 거를 입 돌아갑니다. 진짜 한겨울에 구안화사 걸릴 수 있으니까 뒤로 이렇게 딱 쓰면은 캐리비안 해적 간지도 나고요. 그리고 약간 래퍼 간지도 나고.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터의 고사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벌써 막 겨울 같은데 오늘 아침에 뭐 영하까지 떨어졌다 그러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먹이사슬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방한용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서대로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0위 대망의 열선 조끼입니다. 자, 열선 조끼는 일단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뭐 개중에 제품 중에는 앞, 뒤 다 대표지는 제품이 있고요. 그런 애들은 값이 더 비싸요. 하지만 이제 조금 국내 제품 중에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등 쪽만 되는 제품인데 걔 같은 경우는 10만원 내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제가 한 5, 6만원 선에서 구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열선 조끼 같은 경우는 일단 등만 데워줘도 뭐 앞쪽이 바람을 맞는데 뭐 등만 따뜻하면 뭐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앞이 춥더라도 일단 등 쪽이 많이 따뜻해지면은 몸에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만 따뜻한 제품을 이용하시더라도 생각보다 되게 쾌적하게 라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온돌방에 가서 뜨끈뜨끈하게 그냥 등 좀 지지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고 등 좀 지져야겠다, 그냥 뜨끈뜨끈하게 그냥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등을 지져야지, 내 등이 지져져야지 온몸이 그냥 따뜻하게 아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좋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배터리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배터리가 보통 외장 배터리를 이용하거든요. 뭐 샤오미 배터리 뭐 이런 거 요즘에 되게 용량이 크고 저렴한 애들 있죠. 그런 거 큰 거 하나 이용하시면은 그래도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시간이. 네, 5000mAh 짜리를 제가 하나 갖고 있어요. 샤오미 배터리. 그 슬림한 거 있죠? 그거 이용해 봐야 얘가 열을 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열을 생각보다 많이 먹습니다. 배터리 소모가 커서 5000mAh 짜리 풀로 채워서 작동을 해도 2시간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작동을 못 해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뭐 1000mAh 짜리 샤오미 배터리 요런 거 쓰셔야지 한 3, 4시간 정도 아마 쓰실 거예요. 근데 뭐 한겨울에 그렇게 장시간 라이딩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2시간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생각보다는 쓸만합니다. 다만 이제 충전을 짬짬이 잘 해 두셔야 돼요. 일단 한번 써보시면은 돈값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강추드립니다. 하지만 좀 비싸다는 거. 9번째 제품은 뭐냐, 바로 열선 시트입니다. 자, 열선 시트가 이것도 써보시면은 뭐 한번 써보면은 뭐 이제 엉덩이를 이제 든든하게 그냥 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엉덩이가 따뜻해지면은 또 이제 사람 엉덩이에 또 이제 살도 많고 피가 많이 모이는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랑 엉덩이가 따뜻해지면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온돌방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열이 세요. 그래서 막 지지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혹한기 한겨울이라도 이 하체 엉덩이랑 허벅지가 뜨끈뜨끈 하면은 되게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아주 따뜻하고 너무 기분 좋다 막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시릴 때는 신호대기 때 허벅지 사이에 끼고 있으면은 손이 금방 녹습니다. 생각보다 열이 강하기 때문에. 또 장점으로는 배터리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제네레이션에서 전력을 끌어오기 때문에
뭐 그냥 충분히 사용하셔도 크게 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열선을 너무 많이 키고 다니면서 장거리 주행을 안 하면은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경우는 뭐 짬짬이 따로 충전지로 충전을 해 주셔도 되고, 근데 제가 써본 결과 그렇게까지 심하게 방전이 되진 않더라고요. 배터리가 뭐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뭐 열선 그립, 열선 시트 팡팡 키고 달려도 그렇게 심각하게 방전이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 경우는. 자, 이제 단점도 있어요. 열선 시트의 단점은 일단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개인이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네이키드나 알차 같은 데는 사실 거의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스쿠터에 거의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번 장착하시면은 뭐 텐덤 자리부터 해서 자기 엉덩이, 허벅지까지도 네, 그냥 뜨끈뜨끈하게 온돌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지만 시공비가 비싸다는 거. 제품 자체는 요즘에 저렴하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어요. 약간 이 제품을 쓰실 때는 좀 팁이 있다면은, 너무 메이커로 완제품으로 나온 애들은 가격이 좀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돈 10만 원 가까이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약간 중소기업에서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아마 뭐 중국제를 띄어다 파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국내 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뭐 텐덤 자리까지 하는 긴 그런 열선 시트가 한 5만원 내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손재주가 좀 있다면은 굳이 공임을 안 맡기고 집에서 시트를 까가지고, 보통 스쿠터 시트는 이제 타카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타카 핀을 다 뽑아가지고 시트 뒤집어 깐 다음에 거기다가 붙이고 시트 다시 덮고 땡기면서 타카기로 박아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USB 단자 쪽이나 아니면 시거 소켓 같은 거에다가 전력을 따로 따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정비 기술이나 전기 상식이 있는 분들이 좀 저렴하게 장착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센터 가셔서 공임을 주고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아주 저렴한 애는 아닙니다. 물론 제품 중에 정말 싸구려도 있어요. 국내 제품인데 내장으로 이식하는 게 아니라 외장으로 덮는 애가 있습니다. 그 막 이상한 뭐 독수리 그림 그려져 있고 막 별 그림 그려져 있고, 보기에는 미관상 이건 정말 생계형이구나, 이거 정말 약간 좀 매드맥스 분위기가 나기도 하지만 정말 없어 보여요. 대신 장점이 설치가 쉽고 그냥 USB 소켓 있으면 바로 꽂아서 시트 위에 고정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간지가 안 나요. 상당히 미간을 해치고 네, 생계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알차나 네이키드나 뭐 스쿠터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제품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열선 그립입니다. 자, 이 열선 그립은 핫 그립이라고도 뭐 여러가지 일본 제품도 많이 나오고, 뭐 요새는 뭐 코미네에서도 나오고, 코소라는 제품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애들은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보통 이제 10만원 초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대신에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좀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능도 좀 예쁘게 작동되게 돼 있고, 뭐 열선 강도 표시 같은 거나 뭐 요런 게 이제 색깔로 표시가 된다거나, 뭐 강도 조절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거나, 최고 맥시멈 온도가 꽤 높아요. 비싼 제품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당연히 설치는 네, 센터 가서 하셔야 되니까 공임이 좀 많이 들죠. 하지만 요거 역시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직접 하시면은 공임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골치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손재주 없는 분들은 그냥 공임 주고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열선 그립은 일단 사용해 보면은 요것도 한번 열선 시리즈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다시는 열선이 없는 제품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겨울에 가장 취약한 게 손이에요. 손. 뭐 얼굴은 풀페이스 쓰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보온이 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손 같은 경우는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물론 뭐 방한 글러브나 토시 같은 걸 껴서 뭐 방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선 그립은 그립 자체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쥐고 있으면은 손바닥이 따뜻해져요. 아주 쾌적한 라이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열선 그립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열선 그립을 써보면요, 생각보다 한겨울에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손바닥 안쪽만 열이 발생되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 찬바람이 계속 손에 맞기 때문에 손등 쪽은 좀 시린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손가락 쪽도 많이 시리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없는 것보다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고통은 없지만, 근데 브레이크 레버에 손 계속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손가락 떨어져 나가는 느낌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달리면서 손이 너무 시리니까 브레이크 레버랑 클러치 레버에 손을 띄고 그립만 이렇게 쥐고 있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그렇게 따뜻하진 않아요. 열선 그립만 사용할 때는. 물론 이제 미관 때문에, 사실 열선 그립의 제대로 효과를 보시려면 무조건 방한 토시를 끼셔야 됩니다. 방한 글러브를 끼고 열선 그립 잡아봐야 너무 두껍기 때문에 열이 손에 잘 전달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한 토시를 끼면요, 방한 글러브를 끼면은 토시가 좁아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열선 그립을 끼고 방한 토시를 끼면은 거의 무적이기 때문에 일반 여름용 글러브를 끼고 운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일반 뭐 봄 가을용 글러브 같은 거, 평범한 글러브를 끼고 주행을 하시면은 손이 정말 뜨끈뜨끈해서 한겨울 정말 영하 막 5, 6도 막 이렇게 될 때는 껴도 약간 따뜻함은 있지만 뜨겁다거나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열이 강하게 나진 않아요. 그거는 어떤 열선 그립이나 토시를 적용해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습니다. 하지만 쾌적하죠. 그리고 손가락이 떨어지는 고통은 면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써보시면은 정말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조금 저렴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중국제 저가 제품이 있어요. 걔네들은 가격이 무려 18,000원에서 2만원 뭐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제품을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약 한 4년 가까이 어드레스에 장착해서 쓰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단점이라면은 외관 디자인이 조금 짱깨스러운 냄새가 난다는 거, 그리고 온도가 뭐 2단계 밖에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이 되더라도 별 차이가 없어요. 1단계랑 2단계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고 온도가 코소나 이런 10만원대 일제 제품에 비해서 최고 온도치가 조금 낮아요. 근데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사람이 몸으로 심각하게 느낄 정도로 막 그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 면에서는 짱깨 열선 그립이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가성비 면에서는 거의 1순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제품이 짱깨 열선 그립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수입 바이크나 뭐 네이키드나 뭐 알차 이런 데에는 짱깨 그립을 달면은 너무 좀 폼이 안 나기 때문에, 외관이 너무 싼 마인 감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치진 않았습니다. 스쿠터 타시는 분한테만 어느 정도 가성비가 좋다고 보실 수 있어요. 저렴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짱깨 열선 그립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7위입니다. 바로 윈드 스크린입니다. 자, 윈드 스크린은 가격이 저렴한 건 역시 저렴해요. 막 중국제 싸구려 윈드 스크린 범용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애들은 이제 뭐 어드레스나 뭐 작은 스쿠터 계열에는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100cc 내외의 커브 같은 것들, 도시백, 88, 어드레스, 비노, 뭐 어쨌건 100cc 계열 스쿠터에는 범용 윈드 스크린이 약 한 2, 3만원대 제품이 있어요. 뭐 싼 거는 한 2만원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정말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보통 제대로 장착하려면 사실 윈드 스크린도 정품들은 거의 막 10만원 선, 일제 제품들은 기본 1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윈드 스크린을 달면은 일단 역시 신세계입니다. 일단 앞쪽에서 오는 바람을 거의 다 막아주기 때문에 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상체가 일단 따뜻해지고요. 높이가 좀 높은 애를 장착하면은 얼굴까지도 보호가 되는 엄청난 성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그냥 반모만 쓰고 이렇게 달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얼굴로 바람이 안 오니까. 어지간한 영하 막 4도 5도 되는 한겨울에도 달려도 큰 무리가 없어요. 왜냐면 직격을 다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방풍 성능에서는 진짜 어지간한 제품보다 윈드스크린 하나 다는 게 정말 꿀입니다. 그리고 좀 높이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지고요. 높이가 낮을수록 가격이 싸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는 문제가 높이가 높을수록 폼이 안 나고요. 높이가 낮아질수록 그나마 미관상 보기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특히 작은 바이크들에 이만하게 높은 윈드스크린 달아버리면은 좀 우스꽝스러워요. 사실 폼은 안 납니다. 그나마 폼이 나는 제품들은 사실 베스파 계열이나 빅스 계열들입니다. 뭐 Tmax 계열이나 뭐 PCX도 사실 긴 거 끼잖아요.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빅스 계열들까지는 긴 윈드스크린, 물론 이제 1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정품 제품들이죠. 끼면은 어쨌건 그냥 뭐 내가 달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람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정말 짱짱맨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낮은 윈드스크린이 좀 싸요.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은 낮은 윈드스크린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머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쳐 박으시면은 한겨울에도 머리에 바람 하나 안 맞고 쾌적하게 주행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크나큰 단점이 뭐냐, 바로 대부분 스쿠터나 저배기 바이크류에만 장착이 가능하고 빅스는 예외지만 일반 네이키드나 알차에는 사실 윈드스크린은 의미가 없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비옷입니다. 자, 비옷은 대부분 하나씩 갖고 있죠. 그래서 방한용으로 추가로 뭐 구입하는 그런 제품이 아닐 거예요. 뭐 도롱이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코미네, 네, 코미네 뭐 상하이 세트로 보통 한 벌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물론 비가 오는 날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여러분들 방한이라는 게 막 두껍게 패딩이 있고 막 오리털이 들어갔다고 따뜻한 게 아니라, 물론 걔네도 따뜻하지만 사실 방한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완전히 바람이 차단되는 비닐 옷 같은 거, 아예 촘촘한 나이론 제품, 한마디로 비옷이에요. 거기에 특화된 제품이 비옷인데, 그걸 입으면은 일단 외부 공기가 무조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안에다가 조금만 껴 입고 비옷을 걸치면은, 상하이 다 걸쳐 주시면은 한겨울에도 끄떡 없습니다. 진짜 어지간한 방한 제품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추가 구입하는 게 아니니까. 비옷이 혹시 있는 분들은 한번 요번 겨울에 그렇게 하고 운행을 해 보세요. 정말 개꿀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일단 폼이 안 난다는 거죠. 네, 폼이 안 납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바로 비옷은 얇기 때문에 속에다가 많이 껴 입어야 돼요. 일반적인 뭐 자기 집에 있는 겨울에 입을 만한 두꺼운 옷들을 갖다 속에다가 껴 입고 겉에 비옷을 입는 거기 때문에 어디 실내 들어가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보호 성능이 없다는 거예요. 방한용 전용 자켓이나 바지 같은 거는 안에 보호대가 들어 있고 뭐 두껍게 제작이 돼 있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레인코트는 따로 이너 보호대를 안에다가 착용하시고 입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번거로워집니다. 두꺼운 옷 껴 입고 거기다가 보호대 또 착용하고 뭐 척추 보호대도 따로 또 다 입고 무릎 보호대 다 끼고 그 다음에 또 비옷을 걸쳐야 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고 급할 때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추워졌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라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방한 바지입니다. 물론 뭐 방한 바지는 이너 제품도 있고 겉에 입는 제품도 있어요. 이너 제품은 뭐 깔깔이 바지, 이런 거 손 패딩 바지 같은 걸 안에다가 입고 뭐 겉에다가 바지를 입을 수도 있는데 뚱뚱하고 폼 안 납니다. 물론 라이딩 전용 겨울 바지를 입는 게 뭐 가장 좋긴 한데 가격이 일단 비싸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방한 바지인데 쌉니다. 국내 제품 싼 거 많아요. 뭐 요즘에 디자인도 나름 뭐 괜찮아지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그렇게 이쁜 건 아니지만 어쨌건 뭐 한 2, 3만 원대 제품들도 많이 팔고 있어요. 인터넷 뒤져보시면 아마 이제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방한 바지 라이딩용 싸구려 막 2, 3만 원대 제품들, 뭐 등산 겨울 방한 바지 이런 거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미 퀵사마 분들이 항상 애용하시는 그런 바지예요. 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몇 년 전에 유니클로에서 판매됐던 방한 바지 제품을 입고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손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손바지. 두툼합니다. 근데 이게 겉에다가 입으면은 하체는 뭐 그냥 무적이다. 정말 따뜻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스노보드 탈 때 입는 보드복 바지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일단 바람도 안 통하는 소재로 보통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일단 솜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데, 이게 입어 보면은 생각보다 신세계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저렴하고 따뜻하긴 하지만 단점은 역시 일단 입으면 폼이 안 납니다. 일단 좀 뚱뚱해지는 것도 있고요. 바이크랑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사실 약간 좀 등산복 디자인이 대부분 많고, 저는 좀 요란한 게 싫어서 유니클로에서 그냥 단색으로 나오는 그냥 남색 방한 바지를 하나 샀는데, 얘 같은 것도 입으면은 사실 좀 폼은 안 나요. 좀 뚱뚱하고 핏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 보호대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 성능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안에다가 보호대 무릎볼에 따로 차고 겉에다 그 방한 바지를 입기도 하고요. 뭐 그게 불편할 때는 그냥 방한 바지 입고 겉에다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방한용품 사용하실 때는 따로 보호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따뜻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 저희가 등산 가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딩 하실 때는 무조건 보호대가 내장돼 있거나 아니면은 따로 착용하는 보호대를 반드시 따로 착용을 하시고 라이딩 하셔야지 여러분 몸을 상하지 않게 라이딩 하실 수 있어요. 괜히 따뜻한 거 한다고 그냥 방한 바지만 입고 다니다가 뭐 어떤 분들 패딩이 날 살렸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다 개구라고요.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세요. 패딩은 보호 성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대는 반드시 추가로 착용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네 번째, 핫팩입니다. 핫팩. 다이소에서 요즘에 엄청 싸게 팔죠.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많이 팔 거예요. 특히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따만한 거 한 박스에 뭐 만 얼마 뭐 이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상당히 저렴합니다. 핫팩 같은 경우는 일단 열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오래 갑니다. 한번 흔들어서 작동시키면은 보통 한 뭐 서너 시간은 빵빵하게 열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쾌적하게 라이딩 하실 수 있어요. 보통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냐면 핫팩 두 개를 먼저 준비하시고 포켓이 어느 정도 있는 옷이 좋아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인터넷 뒤져보시면은 라이딩 할 때나 등산할 때 핫팩을 꽂는 안에 그 조끼 같은 게 따로 팔아요. 10,000원도 안 합니다. 되게 저렴하게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뭐 등 쪽에 꼽을 수 있고 앞쪽에 가슴에 두 개 꼽을 수 있고 막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속주머니가 있는 그런 자켓류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안쪽 포켓에다가 꼽아서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덕테이프로 대충 이렇게 붙이시던가. 두 발을 꽂으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발을 다 꽂지 못해서 안쪽 속주머니가 있는 제품에다가 하나만 꽂고 바지 주머니에다가 두 개 넣고, 또는 이제 건빵 주머니에다가 두 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정말 쾌적합니다. 신발 깔창에 넣는 얇은 핫팩도 요즘에 팝니다. 그것도 저렴해요. 그것도 뭐 한두 시간 정도는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발바닥이 정말 따뜻하고 좋습니다. 장시간 라이딩 할 때 발가락이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분들은 그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강추드립니다. 여러분들 방한 글러브 있죠? 방한 글러브 손등 쪽에다가 끼고 사용하셔도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괜찮아요. 다만 이제 단점이 있죠. 가격이 저렴한 건 사실인데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비싸다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루에 한 번씩, 이게 1시간 쓰고 멈출 수가 없고 한 번 작동하면 무조건 끝까지 타서 뭐 수명이 다하는 제품이라 일회용 제품이기 때문에 한 번 하루에 쓰면은, 예를 들어 뭐 투어를 간다고 칩시다. 뭐 포켓에 두 개, 등짝에 두 개, 뭐 건빵 주머니에 두 개, 뭐 부츠에 두 개, 손등에 두 개,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보통 합이 하나, 둘, 셋, 넷, 10개, 한 10개 정도를 사용하게 되실 텐데, 그게 한 두세 시간 사용하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핫팩을 추천드리는 거는 겨울에 장시간 투어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되게 먼 거리,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투어로 달려야 된다. 요럴 때 사용하시면 정말 개꿀입니다, 진짜. 제가 종종 그렇게 사용하는데, 열선 저리 가라. 열선보다 훨씬 따뜻하고 오래가고 배터리 걱정도 없고 일단 저렴합니다. 근데 데일리로는 좀 문제가 있다. 자, 대망의 3위입니다. 턱마개. 턱마개라고 하는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터넷 뒤져보면 싸구려 제품 많이 팝니다. 보통 홍진에서도 많이 팔고 있는데 범용 제품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구입해서 쓰실 수 있어요. 자, 턱마개라는 게 뭐냐면 풀페이스 헬멧 쓰시는 분들만 이제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풀페이스에 보면은 보통 요 아래쪽 턱 쪽이 대부분 뚫려 있습니다. 뭐 수입 제품들도 대부분 뚫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따로 부착을 하게 아예 그냥 풀페이스 안에 턱마개가 동봉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에서 홍진 거 요런 거 한 뭐 5,000원, 8,000원 해요. 그런 거 사다가 턱에다가 보통은 이제 그 틈에다가 껴넣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다가 찍찍이로 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방풍 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풀페이스 쓰시면은 여러분들 바람, 얼굴로 오는 직격 바람은 막아지지만 이 목을 타고 튕겨서 턱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나중에는 막 두통이 생겨요. 한겨울에는 찬바람을 막 쐬면서 달리다 보면 두통이 생기고, 그리고 막 시끄러워서 막 말할 때 말소리가, 특히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달리면서 말할 때 막 이런 소리가 나서 녹음이 시끄럽게 막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꿀팁이에요. 자, 일단 그렇게 턱마개를 하시면은 여기서 밀려 들어오는 바람이 원천적으로 거의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얼굴이 보온이 잘 돼요. 안에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바람 소리도 막아지기 때문에 되게 정숙성 있고 쾌적하게 라이딩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써본 결과로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저렴하고 효과도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토시랑 같이 사용할 때 더욱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넘버 2, 핸들 토시입니다. 스쿠터 핸들 토시. 네, 흔하게 많이 보시죠? 막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쓰는 게 바로 핸들 토시입니다. 왜 많이 쓸까요? 바로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렴한 제품들은 뭐 10,000원 내외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디자인을 좀 생각하신다. 뭐 약간 알차 같은 데는, 사실 알차나 네이키드나 빅스 같은 데는 싸구려 뭐 이게 독수리 그림 그려져 있는 국산 토시 같은 거, 요런 거를 끼시면은 조금 태가 안 나요, 사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핑크색의 별 그림 그려져 있는 이런 저가형 스쿠터에 끼는 토시들은 사실 고급 바이크에 끼면은 너무 좀 품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좀 많이 깹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되게 유럽 제품 뭐 유명한 게 몇 개 있어요. 또는 이제 뭐 코미네 것도 나름 뭐 디자인이 좀 그럴싸해 보이는 애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라마존가 레마존가 뭐 있어요. 아무튼 고급 바이크에는 대부분 그걸 장착하시는데 네오플랜 소재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들 밸런서 쪽에서 전용 부품으로 완전 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 방지도 되는 그런 고가의 제품이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공인 포함해서 한 10만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예요. 그래서 사실 가성비가 그런 경우는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은 일단 열외시키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000원 초반대의 저가형 토시 제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 토시라는 거를 끼게 되면은 겨울에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손이죠. 이 직격으로 바람을 막기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싸구려 이 토시 고작 한 10,000원에서 저가형은 뭐 5,000원, 8,000원짜리 제품들도 있는데, 이거 하나 장착하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물론 한겨울에 막 영하 5도, 4도 막 되고 이러면은 손은 시려요. 솔직히 손 시립니다. 뭐 따뜻하진 않아요. 하지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은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방한 글러브 같은 걸 끼시면은 뭐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토시를 장착하면은 두꺼운 방한 글러브를 끼고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가뜩이나 손이 둔해지는데,
토시를 끼면은 손가락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스위치류를 작동할 때 상당히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겨울에 토시를 낄 때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일반 봄 가을용 뭐 그런 글러브를 갖다 끼고 라이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열선 그립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는 거의 뭐 환상의 조합이 이루어져서 세트 장비 버프가 발생됩니다. 네, 그렇게 사용할 때 이 안쪽이 거의 이제 뭐 온돌 불가마까지는 아닌데 정말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쾌적한 한겨울 라이딩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싸구려 톳이랑 싸구려 열선 그립, 이 두 개의 조화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추드립니다. 다만 단점은 폼이 좀 안 난다는 거, 요게 단점이에요. 저렴하게 부스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핸들 톳에다가 비닐, 검정 비닐 봉다리를 감싸는 거예요.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생계전선에 뛰어드신 퀵사마랑 배달하시는 분들이 먹이사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일단 돈이 거의 안 들어요. 비닐봉지, 검정 비닐봉지 2개 뭐 공짜로 달라 그래도 뭐 김밥 천국이나 뭐 어디 순대 떡볶이집 갔다가 아저씨한테 좀 큰 사이즈 검정 비닐봉지 2개만 주세요 해가지고 장착하시면은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한겨울에 비옷을 입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원천적으로 바람을 완전히 차단해 주는 비닐을 씌우기 때문에 미세하게 들어오는 바람까지 완벽하게 차단을 해 줍니다. 여러분들 핸들 톳이 끼면은 바람이 아예 안 들어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바람이 좀 들어와요. 그런 실바람 때문에 안에가 조금 추워지는데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다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퀵사마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 거겠죠. 추가로 핸들 토시를 구입하실 때 작은 팁이라면은 주둥이가 넓은 거 사지 마세요. 주둥이가 이렇게 벌어진 제품들은 글루 막 와류가 막 들어옵니다. 달리면은. 그래서 생각보다 안에 따뜻한 공기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핸들 토시 중에서 손목에 시보리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손목 입구 쪽이 이렇게 고무줄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무슨 똥꼬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 털이 복실복실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실리콘으로 아예 그냥 돼 있는 그런 토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비닐을 끼지 않아도 뭐 좋을까,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장착하다 보면은 약간 실바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닐봉다리 씌우는 게 뭐 이래저래 좋긴 하지만 정말 폼이 안 난다는 거, 거의 이제 매드맥스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 목토시입니다. 자, 목토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겨울 라이딩에서 가장 효과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바로 목토시입니다. 싸요. 저기 마트 같은 데서도 요새 뭐 10,000원 이하 제품들도 많이 팔고 뭐 종류도 다양해요. 뭐 디자인도 뭐 예쁜 거 많습니다. 근데 뭐 그냥 깔끔한 거 하시려면은 그냥 검은색 사세요.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막 무지개 색깔 들어가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패션 스쿠터 쪽에는 뭐 어울릴 수 있어요. 어쨌건 이 목토시라는 거는 가격 대비 끼게 되면은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 쓸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당겨 가지고 이렇게 올려 쓸 수도 있고, 뭐 더 당기면 코까지 이렇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풀페이스 안 쓰시는 분들, 제트모나 이제 하프페이스 쓰시는 분들도 당겨서 올리면 귀까지 이렇게 당겨 가지고 코부터 귀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목부터 해서 앞면을 완전히 바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람이 미세하게 들어는 오지만 그래도 착용하면은 정말 쾌적합니다. 일단 막 코랑 입이, 귀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풀페이스 착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풀페이스도 한겨울에 아무리 요게 주둥이 쪽 바람 구멍 막아도 바람 다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턱으로도 바람 들어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턱 가드 하더라도 미세하게 바람이 조금은 들어와요. 그럴 때 목토시를 여기까지 당겨 가지고 풀페이스를 딱 쓰시면은 뭐 앞면이 완벽하게 따뜻하게 방어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한겨울에 열선 그립, 뭐 열선 뭐 시트, 방한 여러 가지 용품들 이런 거 다 없어도 손가락은 그냥 방한 글러브만 껴도 뭐 1시간 정도 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조금 손이 시리긴 하겠지만 중간에 엔진 잡거나 뭐 겨드랑이 끼거나 뭐 엉덩이 깔고 앉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머플러를 뭐 잡거나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엔진 잡거나 머플러 잡을 때 손가락이 빵꾸 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목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 목부터 이 주둥이 이쪽은 풀페이스 써도 진짜 너무 춥기 때문에, 그리고 풀페이스 쓰고 아무리 방한 자켓이나 이런 거 입어도 목이 뭐 여기까지 좀 올라오는 요런 자켓들, 방한 자켓들이 있어요. 차이나 카라식으로 돼 있는데 얘네들 단점이 뭐냐면 여기가 약간 쓸리지 않는 재질로 들어간 애들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해도 많이 쓸립니다 사실. 그리고 겨울에 섬유들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다 보면 목 찢어져요. 여기 막 피 철철 납니다 막. 그래가지고 상당히 목이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런 데가 안쪽에 뭐 네오플랜이나 이런 걸로 부드럽게 돼 있는 자켓이라도 쓸리는 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목 부분을 살짝 열어놓고 목토시를 낀 다음에 헬멧을 풀페이스를 씁니다. 그러면은 목이 쓸리는 것도 방지가 되고요, 바람이 올라오는 것도 방지가 되고, 그리고 주둥이에 찬바람이 불어서 안면 마비가 되는 거를, 입 돌아갑니다 진짜 한겨울에. 구안화사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무려 가격이 10,000원 이하라는 거, 한 5,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한겨울 최고의 가성비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토시 같은 경우는 바이크에서 겨울에 내렸을 때 품위 갑자기 발음이 안 되냐? 풀페이스 장시간 쓰시다가 헬멧 벗으면 머리 떡집니다. 그럴 때 이제 모자를 써야 되는데 한겨울에는 그냥 캡만 쓰면 머리가 막 시려요.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목토시를 벗어서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이렇게 딱 듀렉처럼, 흑 래퍼처럼 뒤로 이렇게 딱 쓰면은 캐리비안 해적 간지도 나고요. 그리고 약간 흑 래퍼 간지도 나고, 일단 머리가 엄청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한겨울에 간지고 나발이고 떨어 보시면은 압니다. 간지고 나발이고 진짜 한겨울에는 따뜻한 게 장땡이기 때문에 정말 추워지면은 뭐 그런 거 없어요. 폼이고 뭐고 그냥 목토시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쓰고, 아니면은 그냥 머리 전체 뒤집어 쓰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만큼 한겨울 라이딩이라는 게 빡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혹한기 라이딩을 하실 때 한겨울에 가성비 좋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이런 가성비 좋은 방한용품을 알고 있다, 써봤다, 추천한다, 이런 분들은 댓글에다가 써주시고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